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의 꿈틀리 이야기. 오연호의 꿈틀리 이야기,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일 오마이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에 깜짝 놀랐어요. 노랑머리들이 엄청 들이닥쳐가지고 당황했어요. 네. 덴마크 사람들이 때로 왔더구만요.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덴마크에서 오마이뉴스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덴마크를 배우러 다니는데 네. 덴마크 사람들은 오마이뉴스를 배우러 다녀요. 특히 오마이뉴스의 이 시민 참여 저널리즘, 네. 모든 시민은 기자다 해서 시민이 직접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업 기자가 아닌데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학생들이었습니까? 제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대상으로 고연령인 줄 알았습니다. 강연을 했고 네. 이제 오후에는 덴마크의 애프터스쿨레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 만드는 사람들의 네. 포럼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성황리에 많이 진행됐어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19일 월요일 낮 2시였는데 네. 그걸 또 10,000원씩 받았거든요. 네, 10,000원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30명이 왔어요. 2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네. 거의 자리 떠나는 사람 없이 이렇게 했는데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학부모들이 엄마들 역시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지금 중3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 네. 이 대상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한번 네. 인생은 즐겁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키워볼까. 왜냐하면 이날 이제 4개 그룹이 발표를 했어요. 네. 서울시 교육청의 오디세이 학교 지난번에 팟캐스트에서 네, 한번 얘기했죠. 네. 그다음에 분당과 일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교, 그다음에 꽃다운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준비하는 꿈틀 인생 학교 이렇게 4개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네. 우리도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과연 실제로 몇 명의 학생이 올까? 올까? 그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한 외고생의 유서가 참 가슴을 착잡하게 했습니다. 이제 됐어. 4글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한 학생의 편지가 그 유서가 많은 엄마들의 가슴을 쳤을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워야 되는데 공부만 잘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덴마크형 애프터스쿨레를 우리가 강화도에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1월 7일 날은 이제 강화도에서 학교 설명회까지 하는데 네. 이런 학교를 만들려는 이유가 서둘러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쉬어갈 수 있다는 것, 네. 옆을 볼 수도 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한번 화두로 던지고 싶은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의 각오는 단 한 명만 신청해도 학교는 문을 연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학생 한 명을 위한 학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선생님 한 20-30명. 그 학교 다니고 싶어요. 왠지 새로 태어날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그 오늘은 행복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이른바 네. 이제 국가의 역할. 우리가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나라가 뭐냐, 네. 국가가 무엇이냐, 국가란 무엇인가 이 논쟁을 세게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덴마크를 통해서 도대체 국가가 뭐냐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그래요.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요새도 우리 국정교과서 얘기하면서 네. 도대체 정부가 이게 왜 이걸 하고 있냐 갑자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 이거를 보장해야 되는 정부가 왜 갑자기 나서서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막 되게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서 도대체 국가가 뭐지? 정부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맞습니다. 이 정도 해야 이게 정부구나, 이게 그렇죠. 국가구나 이렇게 할 만한 네. 사례를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덴마크는 보자. 어떤지 네. 한국과 비교하면서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는 살짝 덴마크에 오셨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네. 자, 덴마크 학생들 등록금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월 한 달에 네. 120만 원. 그러니까 생활비도. 등록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생활지원금, 학업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 정도씩을 모든 대학생들이 받는단 말이죠. 이거 참 신기하죠. 공부 못해도. 공부 못하고 상관없어. C학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성적이 나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아니에요. 끊어서 주잖아. 이거를 아무나 안 주고. 예? 장윤성 기자는 공부 못 해본 적이 있나 봐. 저는 공부를 늘 못해가지고요. 이게 그 늘 점수에서 잘려가지고 나는 빵꾸 대학교 맞고 4학년 때 5과목을 들었는데 네. 평균이 0.00이었어요. 네? 나보다 더한 사람 있었네. 우리는 그때 데모하면 교수가 점수를 안 줘요. 그냥 네. 다 줄빵꾸를 내가지고 전 학생이 다 빵꾸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옆 나라,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한 학기 등록금이 네. 30-40만 원 혹은 40-50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싸요. 사실은 한국하고 비교하면. 싸요. 네. 그래도 생활지원금은 안 주는 거야. 근데 덴마크는 생활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월 120만 원씩. 학생들한테. 그렇죠. 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네. 내가 교육부에 가서 따졌어요. 네. 덴마크 교육부에 가서 자, 여러분 여기는 덴마크입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네, 이렇게 네. 열받아가지고. 왜 줍니까? 우리는 안 주는데. 우리 처지랑 너무 다르니까. 비교가 되니까. 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한마디가 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대요. 덴마크 헌법을 수입하고 싶네요. 갑자기 어떤 근데 겁니까? 그 헌법이 뭐냐면 모든 국민이 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헌법이 돼 있대요. 근데 그 헌법은 우리나라도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우리도 있잖아요. 있어. 예, 모든 우리도 국민이 있는데. 우리는 행복 추구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한 학생이 가난해 가지고 네.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수업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 아이의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국가가 네. 가난한 아이를 방치해 놓으면은 수업권에서 차별을 행사한다는 국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네. 그 동네의 칼국수 집에 갔어요. 근데 교사 3명이 회의 겸 막걸리를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이. 네. 그 학교에 가난한 아이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데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교사 네. 둘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주면 되지 그거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교사들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평등해져가지고 네. 요새는 다 떠든다. 그러면서 교무회의에 들어오는 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모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네. 이 나라는 그렇기 참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수업에 다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변호사. 네. 변호사는 누가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나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로스쿨 학비가 엄청 비싸죠. 예. 예, 사법시험도 그러니까 봐야 되고, 예. 집안 사정이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들의 자녀가 이제 변호사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미. 예. 근데 여기는 변호사가 누가 되는가 이걸 그 분석한 글이 있는데
잘 사는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서 네. 한 80%를 배출하는 이게 이제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네. 네. 참 이게 정말 이 철학이 너무 멋있네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가난한 아이들이 돈 버느라고 수업에 집중 못하는 이 수업권의 차별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죠. 이 정도의 책임이 네. 있었다면 과연 세월호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을까라는 통탄이 다시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자, 대학생은 또 이렇게 잘해줘요. 근데 또 대학 안 가는 애들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런 지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덴마크에서는 대학을 한 30%만 가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는 80%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80% 가는데. 네. 그럼 나머지 70%는 이제 대학을 안 가는 건데. 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네. 7, 8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독립 자금이에요. 독립 자금. 독립 자금. 네, 그러니까 무슨 독립 자금이냐면 예.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금인 거예요. 저는 독립운동을 하는 자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네.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최소한의 자금 이걸 대주는 건데 몇 이게 이제 살부터 주는 겁니까? 취업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이제 취업하기 전에는 일정한 기간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이렇게 이제 받는데 자 우리가 말이죠 부모로부터의 독립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한 인간이 네. 독립성을 갖고 사회성을 가지면서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걸 그렇죠. 이제 정부가 서포트 해주는 건데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제 부모의 집에서 얹혀 살겠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덴마크의 청년들은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네. 한 23살 이전에 거의 그 8, 90%가 독립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근데 우리는 뭐 23살이 뭐예요? 33살이 35이 돼도 방바닥 끌고. 그렇게 되죠. 네. 이게 근데 꼭 우리가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도 있는데 네. 제가 그 코펜하겐에 가서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 유학하는 한국 대학생들하고 토론을 해봤어요. 덴마크에 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점이 뭐냐? 그래서 첫째가 네. 날씨가 좋다. 해가 많이 뜬다 우리나라. 둘째가 덴마크는 해가 1년에 50일밖에 안 뜨니까. 우리는 해가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해가 자주 뜨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음식이 좋다. 다양하고 매우. 근데 또 이게 반론이 있어요. 그 음식을 누가 장만하냐. 엄마들이 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게 뭐가 나왔냐면은 엄마의 깊고 넓고 끊임없는 사랑. 이게 나왔는데 이것도 금방 반론에 부딪혔어요. 어떤 엄마의 그 깊고 넓고 끊임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잘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네. 엄마의 눈치 물어봐야 때문에 이게 못한다 이렇게 됐는데 네. 어쨌든 네. 덴마크는 네. 일찍 성인이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에서 네. 7, 80만 원 대학에 안 간다 하더라도 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지원을 하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굉장히 한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섬세하게 그러네요. 생각을 해주는 거죠. 네. 자, 그 대학을 안 가도 대학을 가도 근데 금액은 좀 차별이 있네요. 대학생은 등록금이 없고 네. 한 달에 120. 근데 대학을 안 가면 7, 80. 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학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뭐 책도 사야 되고 무슨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대학에 안 간 학생들은 좀 더 자유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이 차이가 있군요. 사립 초등학교의 등록금도 네. 국가가 대준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립 초등학교는 당연히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개인이 내야 되죠. 예. 네. 근데 여기는 만약에 사립 초등학교 등록금이 100만 원이라면 네. 75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더군요. 나머지 25%만 학부모가 부담하는데 네. 또 물어봤어요. 왜들 이러십니까? 예. 그랬더니 공립학교를 갈 것인가 사립학교를 갈 것인가 대안학교를 갈 것인가 이거는 학생의 자유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네. 자기 집 가정 형편 때문에 이걸 선택을 못하면 이것 또한 국가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좀 그 교육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는 거의 다 비슷하지만 네. 뭐 사립학교는 사실 뭐 좀 너무
비싸고 부유한 아이들이 다니는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그러나 이제 비용이 더 들죠. 네. 공립학교에 비해서. 네. 그리고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네. 덴마크 교실에서 늘 강조되는 협력 수업. 네. 그러니까 나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나야 된다. 네. 이거 굉장히 철저해요. 협력. 그래도 이제 사립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은 네. 이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종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카톨릭이라든지 네. 덴마크는 이제 개신교가 주류잖아요. 카톨릭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는 해보겠다라든지 이제 그 그룹들이 좀 더 공립학교는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좀 차이가 좀 나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식사할 때 기도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등등. 그런 예.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선택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네. 국가에서 75%를 주는 이유는 혹시 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로 사립학교를 선택한 권리를 침해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선택권에 대한 네. 보장 네. 이거를 이제 해주는 거죠. 대단합니다. 네. 그 특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철학과 가치관이 이게 사회에 뿌리 깊게 있지 않는 한 이런 곳곳에 모든 영역에 이런 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의료비도 전액 무료라고요? 네. 주치의 제도도 있고요? 주치라는 게 이제 우리는 주치제도 그러면 이제 이 주치제도라는 말을 재벌 드라마에서 보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정도는 돼야 주치의가 있는 맞아요. 걸로. 박근혜 대통령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분들. 대통령 관련 뉴스에서 주치라는 단어를 듣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 광풍 올 때 막 허겁지겁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전 국민에게 주치의가 있어요. 덴마크는 태어나자마자 주치의증이 발급이 되고 주치의증이 있다고요? 주민등록증 같은 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당신의 주치의가 누구입니다. 이게 이제 아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기본적으로 그 동네 주치의한테 가는 거예요. 이 주치의는 1,600명의 주민을 관할하게 돼 있어요. 한 의사당.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해요. 왜냐하면 서비스의 질을 고려해서 그리고 한 번 의사를 만나면 장윤선 기자 의사 만나러 가면 1회당 몇 분 정도 면담? 3분 정도면 많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 말 길게 하면 되게 싫어해요. 3분 이상 가면 이제 표정이 이제 어두워지죠. 질문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돈 내고 병원에 갔는데 아니 내가 미안해야 돼. 그죠? 이런 일이 있는데 덴마크는 주치제도이고 1,600명만 관할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환자가 가면 평균 15분간 진료를 합니다. 왜 15분이나 되느냐? 정신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최근에 뭘로 받고 있는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치의니까 가족 주치의나 마찬가지겠죠. 그 동네 주치의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이 사실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면 빨리 낫겠죠. 그래서 이걸 주치의가 가족 구성원을 면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이 내력을 알 수 있잖아요. 가족의 내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배려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주치의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생애 주기를 전체를 이렇게 다 살펴주면 많이 안 아플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덴마크는 매년 건강검진 같은 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막 1년에 한 번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뭐 근데 평상시에 의료 서비스는 안 좋은데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큰 회사일수록 건강검진 내용이 부실해요. 그래서 막 그 40 넘은 아저씨 키만 재고 몸무게 재고 술 끊고 담배 끊으세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근데 정말 정신건강 몸과 마음을 국가가 살펴주는 거네요. 모든 국민의. 그쵸? 그리고 의사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요? 네. 우리는
그 90도로 절하고 특히 할머니들 막 황송해가지고 의사가 김씨면 예. 그냥 김씨 아저씨. 김씨 굉장히 아저씨. 평등한. 네, 그렇죠. 그 특별한 저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의사의 월급의 약 80%를 네. 그 지방자치정부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주치의니까 네. 동네 주치의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뭐 국선 변호사 있죠. 예, 그런 거랑 예. 마찬가지예요. 국선 의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대신에 네. 이런 서비스를 이제 받아서 예. 우리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또 얼마나 내죠. 네. 또 사보험 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예.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무슨 삼성병원 이번에 뭐 메르스 때 참 음압병동조차 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네. 다들 경악했었는데 네. 그런 막 의리의리한 병원들이 있고 막 몇 개의 어떤 대학병원들이 독점적으로 막 큰 병원을 하고 막 이러는데 덴마크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주치 제도는 동네 병원이고 네. 거기에서 1차적 검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치의가 네. 당신은 이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이제 그 절차를 밟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막 큰 병원부터 들이닥치는 게 아니고. 우리 막 전화해서 로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실이 네. 있어요. 특히 입원실 잡을 때 막 그런 걸 하는데 전혀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네. 되는 나라네요. 진짜 행복하겠어요. 의료비가 일단 공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교육비, 그러니까 사교육비 포함해서 예. 교육비 없고 예. 또 사보험 포함해서 의료비 없다. 예. 이 두 가지만 없으면 예. 그다음에 또 굳이 뭐 큰 아파트 장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다면 네. 이 세 가지, 예. 이 세 가지만 그렇죠. 되면 예.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좀 어깨를 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교육비 많이 안 들어가고 의료비 안 들어가고 집 있으면요 살만해요. 네. 정말. 그런데 한 번 아프면 집안에서 누구 한 명 아프면 그렇죠. 수억 깨지죠. 네. 그리고 애 하나 기르려면 최소한 3억 이상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애를 못 낳고 결혼도 못 하고 네. 뭐 집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덴마크 사람들은 좋겠지만 외국인들 덴마크에 사는 외국인들은 또 이런 혜택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포가 거기 300명 있어요. 덴마크에. 네, 300명. 많진 않네요. 네, 많지 않아요. 네. 네, 작은 나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지난 8월 달에 제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의 독자들을 모시고 네. 덴마크에 함께 다녀오셨잖아요. 갔잖아요. 예. 그때 우리 기자가 함께 갔어요.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가. 네. 근데 소중한 기자가 이름이 소중한입니다. 소중한. 근데 굉장히 소중하게 활동했어요 거기서도. 네. 근데 이 기자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네. 다 했어요. 네. 근데 다 공짜. 그래서 완전히 외국인도 덴마크에서 다치면 무료예요, 무료. 그 무슨 그 아무런 그런 절차나 이런 거 없이도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덴마크인들만 무료가 아니라 네. 외국인도 덴마크에서 다치면 공짜라는 거죠. 야, 이 나라는 정말. 자, 그러면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소중한 기자가 간 김에 네. 자기가 취재를 해본 거야. 네. 이 덴마크 의료제도에 대해서.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실을 아냐고 그러더라고. 네. 뭐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덴마크 사람이 서울 와서 다쳐가지고 네. 연세 세브란스에 입원했다. 네.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본인이 내야 되겠죠, 한국에선. 근데 이것도 공짜예요. 누가 냅니까? 덴마크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덴마크 그 의료보험 카드만 넘버만 제시하면 나중에 덴마크 정부에서 다 주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만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 어딜 그러니까 가든. 전 세계 어디 가서 다쳐도 와. 무료가 되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죠. 야, 대단한 이거를 나라네요. 보면서 소중한 기자가 국가 혹은 정부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점점 네. 국가를 보는 눈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예. 지난 방송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헌법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 헌법대로. 모든 국민이 존엄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예. 갖추고 뭐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먼 나라 얘기긴 한데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늘의 별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그렇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런 나라도 지구상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끔찍한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덴마크를 보면서 덴마크를 좀 따라 배우는 뭐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얼마 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동조합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동영상 이런 게 나오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고 비교도 많이 됐는데 노동자들의 권익보, 이를테면 노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노조 만들면 되게 나라가 먼저 싫어해. 그런데 덴마크는 어떤가요? 저는요. 오바마 대통령의 노조 가입 권유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첫째, 확실히 아메리칸 드림보다 데니시 드림, 이 덴마크 드림, 이 데니시 드림이 한 수도 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바마는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미국 노동자들이 지금 노조 가입률이 10%, 11%, 2%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무 낮는 거야.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덴마크는 노조 가입이 이미 70%야. 70%? 이것도 떨어져서 70%야.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노조 가입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나 총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너무 당연하니까. 이미 그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덴마크 사회에 비해서 미국 사회가 얼마나 이 야만적인 사회인지를 이 오바마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스스로 입증을 해버리네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 우리나라 대통령은 노조 가입을 권유하지 않잖아요. 노조를 파괴하시죠. 파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해하고 계실 거야. 이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라는 게 단순히 뭐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투쟁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이런 가치에 대한 공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해보자는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 세월호 참사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는데 왜 났는가를 분석해 보면 한 뭐 100가지, 200가지 이유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세월호에 노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의 이 선원들이 과적하면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알고 나서 뭔가 더불어 함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노조든 뭐 평직원 협의회든 이런 걸 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사표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 이제 그런 큰 사건까지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노조 결성은 당연하고 평직원들이 경영에도 참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거기는 4년에 한 번씩 평직원 중에 누가 이사가 될 것인가 이사 선발 선거를 해요. 3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장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 결성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경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노동자의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도대체 이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국가가 이거를 법으로 정해가지고 장려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 사회가 행복해지고 그 나라가 행복해진다라는 아주 쉽고도 간명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는 나라가 바로 덴마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노동 개혁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쉬운 해고 등으로 해서 사실상 노동 계약 이게 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성과가 낮은 사람들 자른다고 하는데 이 저성과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조 간부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비판하는 민주노총 입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상상 초월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업기금도 굉장히 파격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실업기금을 네. 우리는 대체로 이제 실업기금을 주긴 주는데 네. 월급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직했을 때 예. 한 제가 알기로 한 40% 정도 주게 되는데 기간도 또 작죠. 우리가 네. 지금 6개월 정도인가 네.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저기는 2년간 줘요. 2년간 주는데 네. 그 월급의 한 80% 수준을 이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내가 다음에 어떤 회사를 갈까 예.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상당히 상징적인 게 뭐냐면요. 네. 이 노동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덴마크에서는 우리는 1심, 2심,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는 거죠. 예, 예. 근데 대법원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좀 불리하게 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비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예. 논란이. 많죠. 예.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덴마크라는 국가는 네. 어떤 선택을 했냐면 노동법원을 따로 만든 거예요. 노동 문제만 전문으로 노동 다루는. 문제만. 그러니까 노사분 교육,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연 네. 이것만을 따로 다루는 노동법원이 있는데 네네. 이 노동법원을 만드는 주체가 네. 정부와 경영자 연합회와 노조 연합회 이 3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 연합회가 네. 노동법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3분의 1 정도를 미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30%. 여기에서 나오는 판결은 네. 상당히 이제 받아들이고 예. 합리적 판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판결의 시스템에 있어서도 네. 이런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축으로 당당하게 인정해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 지금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쌍용 자동차의 경우에 계속 또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생각하더라도 너무 네. 정말 끔찍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노동법원은커녕 참 재판이라도 제대로 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정말 위정자들만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한 150년이 걸렸는데 네. 그 밑바탕에는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있어요. 시민 의식. 네. 그러니까 그룬투비 목사에 의해서 교육 개혁을 했잖아요. 이 네. 나라가 예. 1850년을 전후해서 이 네. 교육 개혁을 했는데 야. 그때 그룬투비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시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바꿔야 된다. 교육.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 뭔가 공부하겠다고 머물러 있는 게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 뭘 바꾸려고 했냐면 죽어있는 교육 대신에 살아있는 교육을 하자. 이 살아있는 교육이 뭐냐면 살아있는 교육은 시험 합격 이것과 상관없이 네. 한 인간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근데 죽어있는 교육은 뭐로 봤냐면 시험과 합격을 위한 교육, 달달달 외우는 거. 네. 그래서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거. 네. 이게 이 죽어있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교육 개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살아있는 교육을 이렇게 했더니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그 깨어남의 핵심이 뭐냐면
나만 깨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깨어나야지 이게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노조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당이 되고 이 당이 사회민주당이에요. 네. 그 당이 지금까지 또 집권을 상당 기간 하면서 다시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때때로 반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보수 정권이 잡을 때도 반동이 있었는데 네. 근데 반동의 폭이 그리 크지 못했어요. 왜냐? 유권자가 무서우니까. 아. 그래서 깨어있는 유권자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국정교과서 막 만들고 있죠? 이거 지금 무슨 사인이냐면 박근혜 정부가 유권자를 얕잡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네. 가만히 있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의외로 지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이게 있는데 이게 우리 저변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 여기까지 하는구나.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렇습니다. 일이다. 예. 다양한 국민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자유로운 창의적인 발상을 제한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오연호 대표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그 죽이는 교육, 그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이 바로 국정교과서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나저나 사단법인 꿈틀리가 조만간 만들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덴마크형 애프터스쿨레 네. 이것의 이름이 강화도에 만들 학교의 이름이 꿈틀리 인생 학교인데요. 네네. 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라는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인. 그래서 예. 이 사단법인 꿈틀리가 이제 11월 14일 날 오후 6시에 우리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만들어지는데 관심 있는 분들 오셔도 좋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관련한 행사들 많이 또 있어요. 네네. 11월 7일에는 우리가 꿈틀 버스가 수원으로 가요. 수원에 염태영 시장 있죠. 여기에서 특히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데인데 이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 신청은 그 오마이뉴스 광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꿈틀 비행기 덴마크로 직접 날아가 보는 거. 이 3호는 내년 1월 13일 날 하는데 마감은 10월 30일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으로 장기간 가는 거여서 그렇죠. 미리 준비할 게 많습니다. 네.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꿈틀리 주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월 말에 있을 10월 말까지가 끝이니까요. 그 전에 빨리 서두르셔서 이런 나라 덴마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왜 덴마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현할 수 있고 실현해야 되는 모습이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현하고 싶은 모습이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 다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도 다 돼 있는데 무려 지금 34만 명의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알바를 해야 돼서 수업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처지를 이제 우리가 바꿔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반드시 될 수 있다. 그렇게 나라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얻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함께 꿈틀 댑시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